지내셨나요? 네, 12월에 매주 수요일마다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 남자,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눈이 오늘 많이 내렸는데요. 예, 시작 전에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눈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꿈과 희망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3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책을 펴시고요. 네, 157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16번째 습관에서 22번째 습관, 총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16번째,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고 이미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번째 습관에서는 랄프와 그 랄프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선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158페이지의 한 중간 정도에 최악의 고용주라는 소유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꾸죠. 또 그게 로망이죠. 하지만 독립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 이게 사실인데요. 뭐 우리는 이미 이 유산화를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만 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해서 독립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성공하고 이 부자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돈 버는 방식의 사사분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 또한 일찍 이 내용을 알았고 군대에서 이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군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는데 유산나를 만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은 해야 할 일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네. 책 제목, 지금 이 습관의 제목처럼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랄프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 겨울 모두 늘 똑같은 루틴과 습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기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산화를 하면서도 늘 내가 지금 똑같은 루틴과 습관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계시다면은 분명 좋은 습관과 좋은 루틴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또 변화를 해보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159페이지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소주제로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갯짓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작은 차이들에 주목을 하라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작은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는 어떤 목표 있잖아요. 뭐 일간, 주간, 뭐 월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면은 네, 그렇죠. 달성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했다고 하면 이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 아슬아슬함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10%를 더하라.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목표치나 어떤 목표에서 숫자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10%를 더해서 계속 어떤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와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요. 또 소주제로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낡은 습관을 돌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그 나쁜 습관 속에서 나한테 나 스스로가 너무 관대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체크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제일 첫 줄 보시면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지금 어떤 유산화 내에서도 해년마다 내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로서 달성이 되고 있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시면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만 적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미 코로나를 경험을 했지만은 우리가 아마 코로나 전에 했던 어떤 사업 패턴과 일과는 코로나 기간 때 좀 달랐을 거예요. 아예 180도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도 이미 알듯이 새로운 상황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좀 정말 뼈 때리게 딱 한마디 해줍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계획은 탁월하답니다. 네, 그렇죠. 계획은 탁월합니다. 정작 탁월해야 할 실행력은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인데요. 정말 저도 이거 공감하면서 마음속에 담았는데요. 습관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철저한 자기 통제력.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도셰퍼가 이야기하는 성공한 30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능과 노력을 좀 뒤로 빼놓더라도 철저한 자기가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어떤 결정력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63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래된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이 들어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앞선 다른 습관에서도 봤지만은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위기와 함께 기회는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을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16번째 오래된 습관을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떠나라는 그런 주문을 습관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실천 연습인데요. 저는 1번, 2번, 4번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65페이지인데요. 17번째 습관,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정확히 몰랐는데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으면은 그 노력하는 그 행동하는 구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 애로 한 청년과 미국 정유업계의 억만장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억만장자는 쉽게 답을 줍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짜놓았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그것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실행에 옮기면 된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청년은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은 한 13억 되겠네요.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느낌에서는 이게 너무 큰 수치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현실로 잡히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정유업계의 억만장자는 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은 부자가 될 생각을 아예 접으라고 이렇게 촌철살인을 날리고 있습니다.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이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결단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까요? 네, 곧바로 커다란 변화. 말 그대로 이거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미 성공한 정의업계의 그 억만장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실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정말 이미 성공한 분들이 어느 정도 균합적으로 통계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믿고 실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뭐 1박 2일이나 서코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을 하라고. 그렇죠? 부자가 되어야지만 부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167페이지인데요.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목표를 맞추면은 유리병 속에 호박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까지의 내 삶이, 그렇죠? 내가 좋은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삶의 목표를 맞춰버리면은 또 그저 그런 목표를 주겠죠? 뭐 내가 뭐 하루에 뭐 3만 원만 벌어도 나는 만족을 해. 그게 목표야. 그러면은 그 삶은 바뀌지 않겠죠. 반대로 목표, 그렇죠? 어떤 목표? 그냥 내가 쉽게만 해도 이루는 목표 말고 정말 거대한 목표. 정말 이거를 정말 모든 힘을 다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큰 목표를 삶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주제로 당신의 열망은 몇 그램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위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목표와 실행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뭐 툴과 팁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부터 냉철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못 가서 보시면요. 비현실적이라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아마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반신반의 정도 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그 전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유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골드인데 내년에 목표가 뭐 이그젝 골드 루비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난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는 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목표를 세우는 순간 우리 리더님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계획을 짤 거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터닝 포인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골드 디렉터라고 하면은 내년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까지 가는 그 어떤 큰 꿈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 책의 어떤 내용을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69페이지인데요. 소주제로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데요. 또 무엇보다 10%를 더하는 습관이 빠르게 몸에 배일 수 있는 좋은 소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170페이지인데요. 네,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통찰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은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 골드인데 어떻게 당장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가겠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즉, 그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게 목표를 세우는 순간 터닝 포인트 구간에 진입을 할 건데 그 순간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울 만한 도약을 나타낼 것이다. 그 도약이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진정한 목표는 어쩌면 생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위대한 선수가 되어 있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의 마지막인데요.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터닝 포인트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고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좀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쉽게 손에 닿을 수 없는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목표를 세우시면은 리더님들에게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고 인생은 바뀐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이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저는 1번, 3번, 4번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습관으로는 18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네, 이 습관은 조금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내용인데요. 그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겠죠. 우리가 유산안을 전달함에 있어, 뭐 정보 공유함에 있어, 또 이메일 미팅에 있어 소비자에게 어떤 우리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헬스팩이 좋다고 해도 상대방이 지금 어린이 비타민에 꽂혀 있다고 하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겠죠.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소부화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베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소주제를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에 민원들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설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타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다.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네, 맞습니다. 그러하면서 또 17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소주대로 레몬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레몬, 시큼하죠. 어, 결국 상대방이 오렌지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몬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176페이지 보시면은 위너들의 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그냥 애쓰는 그런 태도, 그 모습만으로도 그 진심만으로도 상대는 나에게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라고 이미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17페이지의 중간쯤에 타인과의 관계는 은행 계좌, 그죠? 통장 잔고 이야기로 우리가 빗대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하나 베풀면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통장 잔고가 계속 쌓이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부탁을 한다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도 쉽게 나의 어떤 부탁이나 도움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먼저 통장 잔고를 상대방을 위해서 쌓으라고 예, 이미 성공한 부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78페이지인데요. 소주제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24가지의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페이지 15번인데요.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만 애쓰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유다님도 선물 자주 하시나요? 네. 부자가 되려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을 하라고 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며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8번에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18번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인데, 24번인데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82페이지인데요. 네, 그러면 소주제가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아기의 찬 얼굴로 틈만 나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가 주변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전자라고 하면은 또 이 책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예,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184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레몬이 아무리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레몬을 원하지 않고 오렌지를 원한다면 기꺼이 뭘 내줘야 된다고요? 오렌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럴수록 당신의 레몬은 더욱 빛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습관에서 그 185페이지에 있는 실천 연습 3개 중에서 1번과 2번 꼭 해보시면은 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장인데요. 19번째 습관입니다.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즉, 핑계대는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음, 톰과 샘이 신생기업에 같이 입사한 그 직원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읽어보시면 바로 알 텐데요. 톰과 샘은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데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회사를 늦게 오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오늘 정신 뭐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밤새 축구를 봤고 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한잔을 했고 하는 이유 등으로 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누가 봐도 잘라야겠죠. 네. 과연 그러면은 188페이지에 그래서 핑계 대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너들은 말합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관심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 성공하기 힘들다고 딱 집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딱
기억해야 될 말인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앞에서도 다른 습관에서도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네,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 유산화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방대하게 넓힐 게 아니고 어찌됐건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트레이닝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필드 가서 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스케줄을 짜잖아요. 뭐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7시 해서 그 스케줄 속에 내 퍼스널이 됐건 우리 파트너의 뎁스가 됐건 그 2대1 미팅이 어떤 만남, 유산화를 전달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짜는데 뭐 우리 그룹의 최고 스폰서님인 편합본 박찬사 스폰서님 배도 이렇게 정말 2시간 단위 시간 스케줄로 정말 이 일에만 정말 집중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소주제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합니다. 왜? 좋은 습관이 있을 거고 그 습관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이미 성공한 주변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서 좋은 거를 또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189페이지 보시면은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죠? 어, 딴 사람은 외부는 나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못했네, 이게 안 되네, 왜 나는 성장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빗대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189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인생은 늘 자연법칙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연법칙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령으로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팔 근육이 좋아질 것이고 하체 운동,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은 허벅지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하면은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가 되겠죠. 네. 하지만 핑곗거리에 집중하면은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 자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세 번째, 열 번째 뭐 모든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듯이 이렇게 계속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너들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한다고. 네, 이제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주제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팁으로 191페이지 중간 좀 못 가서 위너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부분들을 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이처럼 방해 요인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습득하면은 목표를 향한 접근에 긍정적인 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193페이지 보면 실천 연습으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방해 요인들이 언제든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일정에 할당해 둘 것이다. 네, 그렇죠. 이로써 내가 방해 요인들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방해 요인들이 나를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즉, 방해 요인도 나의 컨트롤 하에 있게 하는 좋은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서요. 194페이지에 스무 번째 습관, 마지막 날까지 하이 퍼포머가 되어라.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하이 퍼포머.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성과로 말하는 핵심 인재를 이렇게 하이 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찾아보니까는, 자기 개발 책 중에는 이게 잘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이 퍼포머라는 책도 있으니까는 혹시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은 하이 퍼포머로 한번 책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하이퍼포머가 되어라는 부분에서는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와 자녀의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어떻게 하면 좀 간디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일화로 시작을 하는데요. 간디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여인을 돌려보내고 석 달 뒤에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석 달 동안 간디는 뭘 했을까요? 네, 실제 자기도 경험을 해봤다고 하죠.
나도 설탕을 끊어보고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가 좋아지는지를 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이제 설득력이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195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당신은 다음에 네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리더님 중에서 지금 파트너들과 좀 이렇게 어떤 설득이나 어떤 내가 이끌고 가는데, 팀을 이끌고 가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생산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 네, 눈빛을 보니까 몇 분 지금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유사나의 빗대어도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항상 하고 이데일 미팅을 뭐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렇죠? 본인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상대에게 우리 유산화 리셋이 좋으니까는 해보라고 전달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데이 미팅 등을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서 파트너들에게 또 우리 팀에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뭐 여러 우리 성공한 리더님들이 유산화에서 이미 강조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절대 현장을 벗어난 관리형 모드로 진입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도 이 성공한 부자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떼는 말이야.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떼 이야기, 라떼 타령.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 외로 198페이지 보면 가장 밑에 우리가 이제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사업가죠. 예, 세일즈맨은 아니지만은 이제 세일즈맨에 밑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일즈맨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이 그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라떼 시절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뭐 3개월 이내에 뭐 이번 달 이내에 나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내가 해냈어와 해낼 거야 라는 것을 섞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 팀에서나 어떤 주위에서 좀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게 해낸 건지 아니면은 해낼 거야라는 게 미래 지향 이야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데요. 네. 199페이지의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호언장담은 결코 행동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허언증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은 줄이고 무엇을 먼저 하라? 네. 행동을 먼저 하라고 네. 보도 셰퍼는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덫으로는 본보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네, 이 부분인데요. 만일 당신에게 훌륭한 비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소통할 능력이 있다면 함께할 인재들을 쉽게 찾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고 따를 만한 롤모델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인재들은 당신의 목표와 프로젝트에 열정을 다해. 그렇죠? 헌신하면서 함께 할 텐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일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설설소범이죠. 먼저 보여주는 거죠.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원격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산 활동을 멈춘 사람은 결코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네,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200페이지 소주제로 깜짝 놀랄 만한 생산성을 발휘하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소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로 보여줘야겠죠. 팀이 좀 힘들고 승급자가 안 나올 때 그 수장이나 팀장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떤 성장으로, 승급으로, 그죠? 다음 프로모션, 도전과 함께 달성으로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팀의 분위기도 180도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도 저는 자주 보았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페이지에는 또 3일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정은 잘 가지지만, 그렇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다들 이제 또 목표를 세우시고, 새해 첫 날부터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실 텐데요. 작심 삼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이걸 하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사흘마다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므로써 열정을 유지하는 그런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닌 사흘 단위로 좀 끊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3일 법칙.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연초에나 세운 계획들을 연말까지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또 3일 법칙을 적용해서 좀 끊어서 계속 갈 수 있는 팁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마지막 기줄인데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당신이 먼저 스스로 불타오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당신 스스로 하이 퍼포머가 되어야 직원들도, 그쵸? 우리 파트너들도 마지막 날까지 최고의 성과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빨리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이 리더님들의 파트너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북트레이닝 하고 계신 리더님들이 더 빨리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을 원하시면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인이 먼저 성장으로 보여주시면은 더 빠르게 그 파트너가 성장하는 절대적인 지름길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의 소주제로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오늘의 어떤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유산화에서 씨 뿌린다고 하잖아요. 1년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씨 뿌린 게 뭐 1년 뒤에 내일 연락이 오거나 내일 어떤 쓰리빗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꼭 이 점도 명심해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네, 이 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206페이지인데요. 네, 21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많은 리더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 호소하는 그런 일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207페이지에 소주제로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사소한 일을 시급한 일로 착하게 허둥지둥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디에 더 집중을 주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8페이지에 즉시와 조급함의 차이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급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말에는 공감을 하고요. 209페이지 보시면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즉시 신속하게 시작하되 또 팁을 하나 주고 있는데 절대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보도 셰퍼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은 즉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천천히 그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큰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과 내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시작하되 천천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완성해 나가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하라고 합니다. 20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소주제로 완벽주의. 그쵸? 어느 분들을 보면은 시작은 잘해요. 중간도 너무 이렇게 일 깔끔하게 잘하는데 마무리, 클로징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완벽주의라는 이야기하면서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뭐 결론이 나야 뭘 성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에 사례로 두 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프랑스 화가 보나리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IBM의 창업자 톰 왓슨 시니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일하는 보시고 내가 결론도 정말 너무 뜸들이거나 그러지 말고 좀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이런 부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 줄로 하고 이번 습관을 정리할 텐데요. 완벽을 위해 머뭇거리지 마라. 경미한 실수와 흠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바둑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장고 뒤에는 악수를 누게 된다고. 그렇죠? 경미한 실수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가 어떤 그냥 결론 짓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212페이지인데요. 실천연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데, 저는 1번, 2번, 4번, 5번 다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22번째 습관입니다.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도시에 가서 오렌지를 팔아오라고 시킨 일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는 결국 오렌지를 못 팔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오렌지를 못 파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핑계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제자는 엄청나게 핑계를 댑니다. 뭐 어때서 제가 오렌지를 못 팔았다고. 그러면서 스승이 마지막에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을 당하든 오렌지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답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있군. 자네의 선택권을 그들에게 내어준 줄도 모르고 돌아와 불평만 하고 있구만.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자유가 폭발한다고 했는데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세상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상황을 찾지 못하면은 스스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로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그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수용소에서 주변 분들이 다 죽고 가족도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주변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나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문이 들어오고 해도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내면에 그렇죠?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소명과 생각들은 나 자신 외에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거를 그대로 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16페이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위너드는 말했다고 하죠.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서라고. 그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우리 그로이어 그룹은 많은 또 분과가 있으면서 각 거기에서 활동하는 봉사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같이 코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해지는가 동시에 좀 더 과감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기 때문에 숨어있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네, 좋은 점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보상도 더 커지기 때문에 창의력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일을 맡음으로써 그리고 협상력도 배가 되고 한 번 성공한 경험이 계속해서 더 큰 성공 경험으로 폭발한다라고 네, 이 습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유산화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작게는 팀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보겠다고 나서시고 분명히 얻으시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크게는 그룹 봉사에서 그룹에서도 분과장 또 부분과장 각 분과원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이 그룹을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은 자리에서 서셔서 활동을 꼭 하시기를 네, 제가 추천드리고 뭐 또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죠. 이 보도 셰퍼라는 이 작가가 성공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좋은 습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늦었네요. 그죠? 10시 9분.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도 책을 함께 읽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